녹화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앞 시간에 헌법 다 끝냈고 이제 기본권 할 거야. 자, 기본권 두 페이지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합사 할 때 다 배운 내용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제목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글뱅이 기본권. 기본권은 두 페이지이기 때문에 기본권 1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목을 숙여 목이 너무 아픈데 뒷목이. 아, 내일 내가 이제 목에 이만한 기부스를 하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목이 지금 너무 아파. 뒷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자, 1번 의미. 기본권이란 무엇이냐? 이 학생들이 기본권하고 인권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 자, 인권하고 기본권의 차이를 말하려면 우선 의미 적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거예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기본권이야. 그럼 인권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런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인권인 거고요. 어떻게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그게 기본권이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렇게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 기본권에는 두 가지 성격을 볼 수 있어. 2번 성격. 자, 노란색 들고 첫 번째 자연법상 권리.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자연권이라 불러요. 자연권. 자, 내가 문제풀이 우리 지난주 문제풀이 해설 강의에서 4번 문제 밑에였나? 필기를 했어. 법의 위계라고 해서 영원법, 자연법, 시정법에 대해 필기를 했고, 그 법의 위계가 등장한 게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살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13세기, 14세기, 14세기다. 14세기예요. 중세시대. 물론 그 법의 위계가 그리스도교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그게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원법은 신들의 명령이다. 뭐 자연법은 우리가 당연시 그러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절도다.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근데 2번 실정법상 권리. 이 실정법상 권리 뭐냐면은 절도를 했어. 근데 그 형벌이 다 다른 거야. 갑국에 갔더니 절도죄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 근데 을국을 갔더니 절도죄 형벌이 뭐 집행유예래. 집행유예. 둘이 형벌 차이가 완전 다른 거죠. 실정권. 그런 식으로 자연법은 당연한 것들이고 실정법은 국가별로 세세한 부분, 디테일이 다른 거야.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기본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다 안 다룬다. 자, 그러면은 이 자연법상 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며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권리다. 그에 비해서 실정권은 국가에 의해 성립된 권리죠. 국가에 의해 성립된 권리. 그걸 우리가 실정권, 다음으로 실정법상 권리라고 한다. 국가에 의해 성립된 권리. 그럼 국가가 없으면 실정법상 권리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3번 이제 우리가 기본권의 유형을 나눠볼 건데 기본권이 됐다 마나요? 사실은 크게 딱 6가지 보는데 6가지 안에 세세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유형에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들고 빨간색으로 1번 가겠습니다. 빨간색으로 1번 굉장히 길어요. 자, 적어볼게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게 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거든.
거기에 헌법 제11조에 보면은 뭐 자연법상 권리, 시정법상 권리 다 섞여 있고 내가 여기 넣어놨나 모르겠네. 네, 여기는 안 넣어놨네요.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내가 나중에 헌법 특강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기침 나올 뻔했어. 그래서 이 내가 간단하게 인존행추라 부를게 너무 기니까. 이 인존행추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격권이나 생명권 이런 게 있다. 인격권이나 생명권. 자, 그리고 이 파트를 다시 또 둘로 나눠서 볼 건데 A.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부분과 두 번째 행복 추구 요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B. 행복 추구.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 인존행추권이 즉 무엇이냐? 모든 기본권의 자, 빨간색으로 모든 기본권의 궁극적 목적이고 최고 가치이며 이념이라는 거야. 최고 가치이며 이념이다. 이념이다. 그리고 행복 추구는 포괄적이다라는 거야. 포괄적이다. 이거는 그냥 희소로 적어도 될 것 같아요. 포괄적이다. 포괄에만 조금 더 강조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괄적 성격이라냐면은 이 안에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권리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포괄적 성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인존행주권 자체가 포괄적인 성격이다, 모든 기본권의 궁극 목적이다, 최고 가치이다, 이념이다 다 보기도 합니다. 자, 빨간색 들고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2번은 평등권. 자, 잠깐 소개 하나 해볼게요. 보통 정법을 가르치실 때, 특히 기본권 파트를 가르치실 때 여러 선생님들이 쓰는 그림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도 그 그림 하나 그려볼 거야. 자, 신전을 하나 그릴 거예요. 신전. 기둥이 4개가 있는 신전입니다. 근데 기둥이 4개가 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군요.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 크게. 이번에도 너무 빅사이즈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머, 난 집에 누르기 싫었어요. 혼자 1인 상황극 1인극 하고 있는 것 같아. 신전 기둥이 있으면은 이제 그 밑에 신전의 바닥이 있겠죠. 뭐 이거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개명돼 개명돼 있고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개명돼 있고 좋다. 아이디어 참신한데. 개명돼 있고 난 왜 개명돼 있고라는 생각을 안 해봤지? 나는 항상 이걸 보면 파르테논 신전 나 이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명돼 있고 앞으로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아, 맞네. 서재 쪽에서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나? 어쨌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은 맨날 보니까 통학생은 볼 일이 없어요. 자, 보자. 이런 개명된 입구에 지붕에 우리가 모든 기본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는 인간 존엄 및 이거 우리가 그냥 간단히 쓸게. 이거 파란색 안 보이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인존행추권이 있는 거야 여기.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요게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나는 국회의사당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라 하여 평등권이 맨 아래로 내려가. 왜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유가 있으려고 해도 야 생각해봐요.
계급적인 차이가 존재해. 저 옛날 시대로 가보자.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할까? 우리나라 가보자. 신라로 가보자. 신라. 골품제 있었잖아.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쭉쭉 내려가는데 저 성골, 진골들은 다 지들끼리 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놀아. 육두품들은 그러지 못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 또 하나, 골품제에서 골과 품에 따라서 그 급에 따라서 집이라든지 집의 크기라든지 말의 개수라든지 제한이 있었지. 평등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 생각해보자. 얘네는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이 향민이다, 부곡민이다, 소민이다. 딱 정해졌어. 거기서 거주 이전 자유 없어요. 걔네는 무조건 거기 살아야 돼. 신부는 평민이나 평민보다 낮은 지위로서 활동을 했잖아. 이게 뭐야?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유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거야. 참정권은 있었겠니? 없었겠지 당연히. 그러니 평등권이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역사적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유권, 참정권, 그 다음 사회권, 그 다음 정구권, 이렇게 해서 기본권 총 6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 기본권에서 간단한 내용 통합사 할 때 다 배웠잖아. 맞지? 교과서에 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우린 정법이니까 자세하게 합시다. 나 넥슨 끊은 지 오래됐다니까. 넥슨은요, 끊은 지 오래됐는데 계속 메일이 와요. 그래, 그런 거 있지. 안 한 지 오래됐는데도 뭔가 메일은 끊기 싫은, 귀찮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기본권의 기본적인 구조 설명했다. 자, 그러면은 평등권 다시 가볼게요. 자, 평등권의 의미.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석할 수 있겠지. 선생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은 차별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에? 그럼 그게 평등한 겁니까? 네. 뭐니? 실질적 평등이 되는 거겠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해가지고 배웠어요. 통합사할 때 역시 다 배운 거야. 이 적극적 우대 조치.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즉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기본 수준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니?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거지.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불평등한 대우받을 수 있는 거지. 그의 예시가 뭐였어? 농어촌 전형이잖아요. 농어촌 전형. 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B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등권의 성격은, 자, 노란색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권은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본질적 기본권. 본질적 기본권. C 종류. 대표적으로 뭐 법 앞에 평등.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1항일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잠깐 이거 왜 이러니?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또 기회균등 관련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고 오늘 복습 테스트 선지에도 기회균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남은 부분은 해설 강의를 보세요. 기회균등 등 이세트라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균등하다라는 거 롤스의 정의론에 나오죠. 정의의 두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하나 더 있죠.
1원칙, 2-1원칙, 2-2원칙. 그 우리가 롤스의 정의론 공부할 건 아니니까 지금은. 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라고 부르는 3번 자유권입니다. 자, 자유권은 노란색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자, 내가 이거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자, 국가에 의한 자유는 무엇이냐? 국가에 의한 자유. 사회권. 국가에의 자유는 무엇이냐? 그럼 국가에로의 자유는 무엇이냐? 걸렸죠? 국가에로의 자유 역시 참정권입니다. 나 걸렸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지? 이러지 않았지? 뻔한 루트잖아. 그렇습니다. 난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루트가 어때서? 자, 국가에로의 자유, 국가에의 자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자유권 관련 이런 거 말장난 내기 참 좋지? 자, A 가자. 흰색으로 A 의미.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 국가 권력의 간섭, 콤마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 요게 자유권이다. B 성격, 자유권의 성격. 노란색으로 바꿔서 겁나 많아요. 첫 번째, 소극적이다. 정치활동에 좀 더 나가지 않고 자신의 자유만 지키겠다는 얘기잖아. 소극적이다. 두 번째, 방어적이다. 시민혁명 때 가장 최고로,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했던 기본권이 자유권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내 자유를 지킴으로써. 세 번째, 포괄적이에요. 이거 굳이 헌법에 명시돼야 보장받습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역사적이다. 왜?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자유권의 성격은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역사적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자, 그 다음에 흰색 다시 돌아가서 C 종류. 종류 잘 봐놔라. 빨간색. 자, 한 줄 더 들여써서 기억, 니은, 디귿 나눠볼 거야. 첫 번째 신체의 자유, 두 번째 정신적 자유, 세 번째 사회 경제적 자유. 자, 신체의 자유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노란색으로 와야 되겠네. 우리 아까 봤었던 적법 절차의 원리.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이건 사실 형법에서 더 자세히 배우는데 좀 이따가 저 보충 프린트에 더 있어요. 많아요. 여기 적힌 것 뿐만 아니라 훨씬 많아. 그거 다 다뤄줄 거야. 그리고 영장제도. 그 외에 우리 항상 드라마 보면 나오는 그거 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칙이니? 이건 알지 않니? 이거 알지 않니? 미란이 알면서 그런 거지. 알면서 그런 거지. 미란다 원칙. 그리고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형법 불소급 원칙.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합니까? 형법 불소급 원칙이 뭔지? 그렇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처벌하지 않는다. 시효제도도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시효제도는 어려워요. 근데 시효제도 좋았어. 시효제도 떠오르는 거 있을 텐데. 대구에서 있었던 황산테러 관련된 사례가 시효제도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제 공소시효로. 형법 가서 공소시효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볼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 형사 재판 절차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효제도.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무죄 추정의 원칙. 뭔지 압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음, 그렇지. 판결 전에는. 나 승준이 갑자기 기대되는데, 얘 진짜 정법로 될 것 같은데. 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서 조작한다. 대충 맞는 말이긴 해요. 이 형사 피고인에 한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냥 단순 피고인일 뿐이야. 단 이게 유죄라고 판결이 났을 때부터 바뀌는 거죠. 뭐 그 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구속적부 심사제 좀 이따 다 볼 거예요. 네, 지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자유로 갑시다. 자, 양심적 병력 거부죠. 이 사람들에게 옹호하는 측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옹호하는 측에서 말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도 대부분 사실 크리스토교를 많이 믿지. 근데 불교도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도 믿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힌두교도 믿고, 어떤 사람은 네스토리우스교, 뭐이니 조라스터교, 실제로 조라스터교는 조라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단, 사입이라고 규정된 거에 있어서는 좀 그러겠지. 뭐, 그것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정신적 자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 경제적 자유야. 첫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이 집 살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당장 그 잉크씨 옆집으로도 갈 수 있겠죠. 제일 끔찍한 소리긴 하지만 뭐 잉크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잉크씨에 관해서 내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아,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 김동영 쌤이 말씀하신 그 컨텐츠 있잖아. 옛날에 제가 나무를 나무 껍데기 먹었다는 그거 한번 진짜 해볼만 하지 않아 컨텐츠로? 나중에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진짜 나무를 말려가지고 이거 괜찮지 않나? 김동영쌤 특별 출연해가지고 난 괜찮을 것 같다고 봐요. 수능 끝나고 도전. 자,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겠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진로나 진학을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보장. 정 안 되면 지성이 됐고 하지 뭐. 하면 돼. 뭐 나무 껍데기 구하는 거 쉬워. 사면 돼. 나는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서. 나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참정권.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애의 자유, 또 국가애로의 자유. 둘 다 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쓰겠다. 자, 참정권. 흰색으로 갑니다. A. 의미부터 갈게요. 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지.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와, 벌써 10시야? 여러분, 2020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B. 성격. 자, 참정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걸 하나의 단어로 쓰거든요, 사실은. 그냥 난 나눠 쓸게요. 능동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네, 내가 정치활동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국가에다가 전달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다고 전달이 되니? 아니지.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하는 거지. 시위에도 나가고 집회에 참여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뭐 예를 들어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시민단체에 가입한다. 뭐 이익집단. 사실 이익집단은 조금 그래요. 이익집단은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공동체 의지에 따른 구분인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또 보면은 언론도 뭐 가능하겠지. 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기본권이다. 정치적 기본권. 자, 그럼 이것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C 종류. 노란색으로 선거권. 자, 우리 대선, 총선, 정치에 참여하는 거지. 선거, 투표하는 것도 정치 참여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무담인권. 내가 공직을 직접,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면 돼요. 공적인 일을 직접 담당하다. 뭐 그런 뜻이죠. 직접 담당하면 되고. 세 번째, 국민투표권. 국가의 중대사나 또는 헌법을 개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흔히서 저 질문 지난주에 했습니다. 직접 민주제의 세 가지 요소. 호남민주주의에서 나타난 직접 민주제 세 가지 요소. 뭐였니? 이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그렇지,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국민 떼고 적어도 됩니다. 네, 그렇죠. 국민투표 빼고 다지. 우리나라는 딱 국민투표 하나만 있어요. 나중에 지방자치 가면 또 배우겠지만은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도 있다. 말장난 같죠, 마치? 자, 참고할 거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피선거권. 자,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피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 공직선거의 입후보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내가 직접 선거 나가겠다. 내가 뭐 비례대표로 나가든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가든 내가 나가겠다. 그게 피선거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정권에 크게 세 가지 선거권, 공무담인권, 국민투표권이 있다. 그럼 마지막 다섯 줄 남죠. 다섯 줄에 빨간색으로 5번 사회권. 자,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천명되었다. 맞지? 자, A 갑니다. 사회권의 의미. 자, 사회권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 얘기했어. 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 거기에 플러스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했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다. 인간다운 생활 요구를 요구할 권리. 그럼 이게 등장한 배경. 빈부격차 나타나고 나중에 혹시 사회문화를 선택할 친구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회문화 가면 그걸 배워요. 계급론하고 계층론이라고 해서 베버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르크스가 나와. 계급론, 계층론. 계급 갈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계급 갈등을 해소시켜버리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삶, 즉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얘기했지. 내가 이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하죠. 사회문화에서 어렵게 기출된 부분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 빈곤. 이것도 사실 사회문화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이론은 쉬운데 도표 계산 때문에 어렵죠. 절대적 빈곤 말 그대로예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거지. 국가의 수준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거야.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은 국가의 수준에 맞춰서 빈곤한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소득층하고 어디 비교하면 좋을까? 수단에서 저소득층하고
같니? 그 수준이? 그 끊는 커트라인이 같아? 다르죠. 그렇지, 같진 않지.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끊는 커트라인, 미국은 물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사실은. 수다는요? 좀 더 세게 가볼까? 좀 더 센 나라 어디냐, 아프리카에. 어쨌든, 지금 막상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상대적 빈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해서,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해서 이걸 보장하고자 했어. 참고로 말하면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이때가 언제냐면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베르사유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돼요. 승전국들하고. 그래서 식민지라든지 알자스, 로렌이란 지방이 있거든. 거기도 넘겨주고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독일의 이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고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독일이라는 통일 제국이 존재하기 힘들어져요. 독일이 1871년에 통일하거든. 그게 결국 어떻게 되면 전제 군주제였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고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게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그러면서 만든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야. 그게 시간이 지나서 20년대 후반 들어가면 그때 나치즘이 등장하는 거고. 좀 더 이제 가면서 나치즘이 등장하고 전체주의라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념적인 문제로 서독 동독으로 나뉘고 서독이 압도적으로 잘 살았다가 통일이 되고 탈냉전 뭐 그거는 세계사에서 C 성격 노란색으로 자 사회권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고요 열거적이고 현대적이다. 자 열거적이란 말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거야. 현대적이란 거는 비교적 현대에 등장했다. D. 종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 근로를 할 권리 사실 근로랑 그냥 교육을 받을 권리랑 근로의 권리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건 좀 이따 어차피 볼 거고 환경권 그리고 최근에는 보건권도 강조되고 있고 노동 3권 노동 3권 뭐였니? 세 가지 다 단으로 시작하죠. 단결권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단체로 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 간의 갈등 해결할 때 사측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 수도 있어. 이거를 그렇지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교섭을 했는데도 그냥 말을 안 듣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나가서 시위하는 거지. 집회 여는 거고. 그때 막 민주노총 몰려가서 막 하죠. 단체 투쟁권. 단체 행동권. 그래도 나름 유출 잘했어. 단체 행동권. 이렇게 노동 3권이야. 근데 우리가 기본권 1만 필기했는데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갔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자 동글뱅이 2 하나 그리겠습니다. 동글뱅이 기본권 2 빨간색으로 한 줄 드렸죠. 동그라미 6번 청구권. 자 청구권 의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의미 국가에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에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침해된 권리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이게 청구권이야. 청구권의 성격 B. 청구권의 성격 노란색으로 간다. 청구권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수단적이다. 왜? 침해된 권리를 다시 보장받아야 되는 거니까 침해된 권리를 구제시켜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단적이고 두 번째 절차적이다. 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적극적이다. 나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청구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내가 사실은 원래는 여기에 5가지를 진짜 자세하게 적을까 하다가 그 5가지를 보충 프린트로 빼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을게. 흰색으로 다 적겠습니다. 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뭐 재판권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그럼 단출해 보이잖아.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요거는 보충 프린트에 설명을 적어 놓긴 했는데 요거 적고도 간단히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국가배상 청구권. 자, 청원권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청원 생각하면 돼. 국민청원. 사실 청원권을 보장하기, 그러니까 청원권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은 문서로서 써야 되는데 요즘은 그 형식이 약간 간단해졌고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국민청원 같이 우리가 인터넷 매체로도 쓸 수 있어. 재판받을 권리는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받을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인 경우는 내가 만약에 길을 계명대 앞을, 그러니까 계명대 앞을 지나고 있다 치자. 계명대 앞을 밤에 걷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내 머리를 딱 쳤어. 그럼 내가 그 머리를 맞고 쓰러졌겠지. 그리고 동산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를 맞았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뇌출혈이 생겼고 뇌경색이 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병원비가 발생하겠지. 그 병원비를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고, 그 다음 형사보상 청구권이 뭐냐? 자,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설명해 줄게. 내가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예시로 이걸 설명했는데, 그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잖아? 그 진범 말고 나는 진짜 범인도 아닌데 가짜로 갇혀 있었던 범인이 있잖아. 진짜 범인도 아닌데 갇혀 있었어. 그러면 그분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있었던 나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야. 단 근데 그게 시간이란 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완전한 보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내가 범인이래. 용의자래.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그래서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데 최종적인 결과로 내가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될 때, 그래서 내가 구속되었는데 불기소 처분으로 풀릴 때, 그때도 형사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야, 아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몇 시간을 내가 할애한 거냐? 돈 내놔라.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흔히 이제 사실 정의는 이거야.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 또는 불행사했을 시에 나타나는 손익으로 보는 건데 보통은 손해가 많죠. 손해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권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야. 대구 같은 경우는 눈 많이 오면 도로 꽁꽁 얼죠. 사람 차 꽉 막히잖아. 저기는 시내 안 나가도 여기서 조금만 남아서 강창역 건너려고만 해도 차 꽉꽉 막혀요. 여기서 성주로 나가는 길도 꽉꽉 막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제설제를 안 뿌려놨어. 그러면은 도로 꽝꽝 얼었지? 차가 미끄러질 수 있지. 그럼 그럴 경우 지금 이 공권력이 행사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불행사된 거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당신들이 이 제설제를 안 뿌리는 바람에 내 차가 미끄러졌고 사고가 났다.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국가배상 청구권. 그래서 청구권까지 총 6가지 권리를 봤어. 자, 그러면 큰 4번 기본권의 제한으로 갑시다. 1번 기본권 제한의 목적.
기본권 제한 왜 하니?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단,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형식, 뭐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법률로서. 왜 그러냐면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걸 배우기도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형식상 요건, 목적성 요건 뭐 이런 거를 배우기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막 보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안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진짜 그거는 깊은 부분이라서 나는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3번. 그래도 요건 봐야지. 빨간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이거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은 봐야 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자, 과잉금지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다 노란색으로 쓸게요.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방법의 적절성.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 자,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자,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제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제한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한 한지의 여부. 두 번째, 방법의 적절성. 제한 방법이 적절한가? 제한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제한했을 시, 제한되었을 시, 제한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한도로 할 것. 피해를 최소한도로. 법익의 균형성.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자, 어떤 책들은 커야 된다 나오고 어떤 책들은 크거나 같다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크거나 같다로 하겠습니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4번. 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유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특히 하나만 얘기하면은 문제를 기본권의 내용을 가지고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 제한을 엮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까지만 좀 챙겨놓으면 될 것 같아. 5번. 동그라미 5번. 제한 규정의 의. 좀 더 내려야 되겠네. 제한 규정의 의.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것은 즉 무슨 말을 의미하냐?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방어하겠다.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방해하겠다. 그리고 공익을 실현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 지금 목이 끊어질 것 같네. 왜 이러지? 마지막 5번. 국민의 의무.
요 파트는 뭐 쉬우니까 가볍게 쭉 흰색으로 필기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딱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빨간색으로 필기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 고전적 의무. 이거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 성립 이전에도 존재했다. 성립 이전에 존재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A. 납세의 의무. B. 국방의 의무야.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뭔지는 알지? 근데 납세의 의무는 그래도 알 텐데 뭐 국방의 의무도 다 알 것 같긴 해요. 뭐 국토 방위의 의무다. 그래서 뭐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 다 아는데 아래줄에 빨간색으로 요거는 봐야 돼. 요거는 헷갈릴 수 있다. 자, 국방의 의무랑 음, 병역의 의무는 달라. 자, 국방의 의무의 대상은 국민 전체다. 왜냐? 군대에 남성 군인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성 군인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라고 보아요. 근데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요즘 굉장히 많은 큰 이슈가 되겠죠. 사실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해야 되냐 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요즘은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리고 2번 현대적 의무. 자, 현대적 의무는 현대복지국가 헌법과 약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대복지 이념 그리고 사회권 권리, 사회권 권리의 노란색 갈게요. 권리의 노란색, 사회권 권리 행사에 수반한다. 권리 행사에 수반. 그래서 현대적 의무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인 것들이 많아.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 A. 교육의 의무. 우리 그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봤듯이 또는 사회권에서도 봤듯이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의무. 법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죠. 네,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B.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다음 C. 재산권 행사의 이거 좀 길어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냥 이게 뭐냐면은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 그게 공공복리에 적합한다면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속된 말이 있죠. 돈지랄. 네,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공공복리에 적합합니까? 아니잖아. 이런 거 있어서는 이제 뭐 싫다는 거야? 그렇지. 재산권 잠깐만. 이런 거 있어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가 돈지이라고 한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산권 제한에 근거가 된다. 재산권 제한에 근거. 그리고 D 마지막 환경보전의 의무.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필기는 끝냈고 오늘 이제 그 보충 프린트를 볼 건데 어, 미리 말을 하면은 자, 이번 주도 역시나 문제풀이는 따로 영상으로 올라갈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깐 뭐가 이래 많이 해. 그렇게 갈 건데 그 대신 이제 역시나 또 문제를 다 풀었고 잘 들었는지 퀴즈도 나가겠죠. 어, 만약에 퀴즈
내가 서술형으로 물은 거 틀릴 경우에는 추가 과제 나갈 거예요. 좀 약간 무섭지? 네, 추가 과제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무서운 얘기 좀 했고요. 악말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진짜 악마인가? 자, 그러면은 정보 추가 자료. 참고로 여기 한국사 필기가 있구나. 한국사 필기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만들어요, 내가 진짜. 여기서 보면은 성사시대는 아주 작고 뭐 그렇습니다. 자, 2주차. 그렇지. 원래 한국사 좀 쓰면서 해야 돼요. 뭐라니 정말. 자, 2번 가겠습니다. 4번이구나. 잠깐만, 이거 파란색 왜 들어갔니? 파란색 왜 들어갔지? 모르겠네. 자, 4번 자유권 침해 사례야. 2페이지야. 자, 이땡땡 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당신은 땡땡땡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묵찌바라며 묵찌바라며 묵찌바라뇨 묵비권. 참신한 드립이었어. 아주 좋았어. 참신한 드립이었어. 다음 주에 너 드립을 좀 연구해 오도록 해. 뭔 소리 하고 있니 정부 수업에서. 자, 고지받지 않은 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자, 이거는 무슨 원리를 침해당한 것이냐? 적법 절차의 원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자,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의 종류 중에 무슨 자유니? 신체 자유지? 그래서 이거는 신체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오타가 나옵니다. 나 오타만 아니면 컨텐츠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박땡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비전 고아고가 아니죠. 고아고. 읽으면 또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를 신청했는데 방송국 측에서는 사전 심의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지. 자, 이거는 어떤 자유예요? 무슨 자유니? 정신적 자유지. 자, 세 번째. 자, 김땡땡 씨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복수 면허 의료인이다. 그런데 병원 개업을 추진하던 김 씨는 양의와 한의의 겸업이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야. 자,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무슨 자유지? 난 그대를 기다리고 있네. 그렇지, 사회경제적 자유다. 자,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드디어 이제 아주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네. 자,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야. 내신할 거면 이 정도는 딱 바삭하게 걸고 가면 아주 좋겠지. 자, 범죄와 형벌의 종류는 미리 법률로 정해놓자. 범죄와 형벌의 종류는 미리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이다.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자, 위에 거 그대로 딱 한 가지 빼봐.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안 빼봐. 뭐가 되니? 그렇지. 제형법정주의지. 자, 두 번째.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법의 내용 밑줄, 그리고 공정한 절차 밑줄. 이거는 적법 절차의 원리죠. 적법 절차의 원리. 사실 세 번째 거는 우리 많이 봤어, 드라마에서. 자,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이지.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피의자 자백의 증거 능력도 제한된다는 원칙. 미란다 원칙이죠. 네 번째,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동그라미 쳐볼 테니까 적어봐. 아니 쟤만 동그라미 뭔가 이상하잖아. 자 이건 뭘까?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빼봐. You can do it. 나의 목소리가 들리니? 요거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안 빼봐. 뭘까 이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원래 성질 급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구속적부심사 제한, 구속적부심사제. 아, 법이 안 맞아서 그랬구나. 아니지? 넌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던 거야. 자, 다섯 번째. 자, 무죄가 된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재처벌이 불가한. 저 낚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뭐, 내가 어분이 뭐 낚게 맨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무죄가 된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재처벌이 불가하다. 이게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섯 번째,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 등 타인의 행위로 불이익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이거 연좌제의 금지. 옛날 조선시대는 연좌제가 많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 그 사육신들을 처벌할 때 사육신뿐만 아니라 그 아래 3대까지도 멸할 정도로 위아래 3대까지 위아래 3대면은 예, 그 정도였죠 그때 당시는. 자, 그 다음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 이건 알지? 뭐니 이거? 이건 알잖아. 그렇지.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자기의 형사상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 거부 가능하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했어요, 우리는. 다섯 글자 또는 세 글자로 도축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묵비권. 같은 말로 진술 거부권. 자, 그 다음 거. 모든 법률은 행위 시에 법률을 적용한다.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저 시간에 했지? 아까도 했고. 그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사실 이거는 형법에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다만 법률이라고 하면 좀 더 큰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같은 말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 그래서 그 법원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따로 하는 판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 청구 가능하다. 이거는 사전영장주의입니다. 사전영장주의. 같은 말을 영장제도라고 하기도 하죠. 음.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자,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거 좀 길어요. 자,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제도.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제도.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6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 관련법,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그리고 상대적 비례적 평등 얘기한다. 뭐 가중처벌제도 남성에게 병력의 의무를 부과한다.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로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추가 여기다 땡겨줘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자, 이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인데요. 내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아프네. 많이 아프네. 누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승준이가 마이크를 켜고 한번 읽어봅시다. 정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브라보.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기본권의 성격 정리 이거 겁나 많죠. 승준이가 목소리 좋은 거를 칭찬을 받았다니 처음 들어봤다 그런 소리인데 축하합니다. 방금 진짜 웃음이 악마 같았어. 자, 마지막 2페이지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너네들 시원하게 쿨하게 보낼 거예요. 다만 과제 폭탄을 좀 낼까? 아니야, 과제는 많이 안 낼 거야. 안 낼게. 문제만 풀어. 나 16문제. 자, 기본권의 성격 정리 보자.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면 행복 추구권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는 본질적이다 아니다? 본질적이에요.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법률에 제시되지 않아도 보장받아요. 근데 법률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권입니다. 내가 물론 본질적이라고 적진 않았으나 본질적입니다. 뭐 이 정도는 머리 굴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자율권. 자율권 본질적이고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지. 그리고 하나 더 방어적입니다. 자, 그 다음 평등권. 얘 역시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뭐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적이다라는 거 정도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율권과 동시에 평등권도 굉장히 많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지. 그러게 따지면 포괄적인 것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회권 가겠습니다.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고요. 그리고 역사적이 아닌 현대적인 권리고 포괄적이 아니고 열거적인 권리지. 지금 요렇게 약간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지. 그 다음 참정권. 참정권 적극적 권리고 역사적 권리보단 사실 현대적인 부분이 가깝긴 한데 이거 역사적이냐 현대적이냐 이거를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참정권을 가지고는 포괄적이냐 열거적이냐 이걸 가지고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참정권은. 자, 마지막 청구권. 청구권은 적극적이고요. 현대적이죠. 상대적으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냐 열거적이냐 했을 땐 열거적이고 수단적이냐 방어적이냐 이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수단적. 그리고 플러스 절차적이다. 청구권은 절차적이다 라는 것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 자, 청구권의 세세한 부분 정리라고 되어 있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자, 기본권 구제 요청 권리는 청원권, 아니 청원권은 문서로서 보장해야 된다. 문서로서 제청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 자, 법관에 의해 공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세 번째,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조 요청할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네 번째, 피고인 구금 이후 불기소 처분 및 무죄 판결 시 보상을 청구할 권리. 이거 형사보상 청구권이죠.
형사보상 청구권. 자, 마지막 갑니다. 5번. 공무원의 잘못으로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권리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법치주의를 차라리 이번 주에 할 거 그랬나? 지난주에 너무 바쁘게 달린 것 같아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네요. 자, 마지막. 자, 9번.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조항 보겠습니다. 자,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그 신체 자유에 겁나 많은 내용이 있었지. 첫 번째 기본권은 자유권이고요. 두 번째,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 더, 뭐 기회균등 이런 내용 나오지. 그러면은 무슨 권? 평등권. 세 번째, 제24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참정권. 네 번째,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무슨 권? 사회권입니다. 마지막 5번,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권리지? 세세하게 좀 깊게 들어가서 이거 무슨 권리?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그 중에서도 국가배상 청구권.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법 1단원 끝. 2주 만에 정법 1단원 끝냈습니다. 우선 박수. 참고로 대치동은 지금 이번 주부터 많이 개강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대치동 못지않게 다 삽니다 여기는. 네,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역시나 다음 주면은 몇 월 며칠이니 보니 네 1월 7일입니다. 예. 예. 아, 클래스룸에는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고 클래스룸에는 곧 있으면 영상 지워질 텐데 빨리 보시고요. 유튜브에는 언제 올릴 거냐면요.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언제 올릴지. 어, 마음 먹은 김에 그냥 바로 올릴까? 2주차 거까지 한 번에? 그렇, 막, 하는 김에 하고 올려버릴까요, 그냥? 예.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하자면, 다음 주에도 1월 7일에 똑같이 8시 반에 들어와서 복퇴 치고, 사실은요, 내가 이게 정답 입력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OX 구글 설문지로 OX 만드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역시나 끝나고 한 명씩 5개씩 다 방 끊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1주차 복태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1주차 복태 꼭 복습하시고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그 1-2단원 3단원 헌법 문제하고 헌법에 7문제 있고 기본권 9문제거든요. 이거 꼭 풀어보세요. 문제 나름 엄선해서 뽑아온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고 요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지? 헷갈릴 만한 것들도 많고 내가 해설 다 해놨기 때문에 꼭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우선 이렇게 촬영을 끝내도록 할게요.